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. 기다려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. 제가 1년 가까이 책을 쓰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2026년 8월 10일 드디어 제 책을 맡아서 기획해주는 출판기획 에이전시에 원고를 보냈어요. 어느 출판사에서 출간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퇴고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야 숨 좀 돌리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. 그런데 여러분, 책 한 권 쓰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은 정말 몰랐어요. 초고를 완성한 게 2026년 5월 말경이거든요. 분량이 무려 800페이지, 즉 900페이지 가까이 됐었어요. 이걸 다 쓰고 나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. 됐다, 이제 책 한 권 다 썼다, 이렇게 말이죠. 그런데 원고를 다시 읽어봤더니 내용은 뒤죽박죽이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어떤 대목은 또 한없이 길고 또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정말 엉망이더라고요. 제가 쓴 글인데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. 조금만 완성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. 이제부터 시작이었던 거죠.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수도 없이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책 한 권을 완성한 과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책 자랑이 아니에요. 책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. 책을 쓴다는 건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는 일이었어요. 모든 결과의 배경에는 작은 선택 하나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. 그게 바로 미국 주식 투자였습니다. 5년 전이니까 그때 제 나이가 57쯤 됐겠네요.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한 도전 하나가 우리 친정 60대 6남매의 이야기가 됐고 그 과정을 유튜브에 올렸었죠. 그리고 제 채널 영상을 본 어떤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을 출판해보자는 제안이 온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은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도전에 관한 이야기예요. 복리 효과 아시죠? 마법 같다는 그 복리 말입니다. 돈에만 복리가 있는 게 아니더군요. 인생에도 복리가 있었어요. 저는 이걸 용기의 복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. 처음 책을 내자는 제안을 받은 건 25년 2월쯤이었어요. 모 출판사에서 유튜브를 보시고 메일을 주신 거죠. 찾아보니까 이미 유명 유튜버의 비트코인 관련 책도 그 출판사에서 나왔더군요.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. 그리고 즉시 책을 쓰겠다고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답장 메일을 보내드렸죠. 며칠 뒤 편집장님이 2번이나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. 그런데 2번 다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. 손주들을 보고 있었거든요. 아기가 자는데 전화벨이 울릴까봐 휴대폰 전화를 무음으로 해놨고 편집장님이 퇴근하셨을 시간에 부재중 전화를 제가 확인한 거죠.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. 다시 전화를 드렸어야 하잖아요.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. 아니, 못했다는 말이 더 정확했겠네요. 겁이 났거든요. 처음엔 기뻐서 흔쾌히 책을 쓰겠다고 해놓고 막상 책을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. 중간에 제가 멈춰버릴 것만 같았거든요. 그리고 곧 자아 비판을 하면서 지레 포기를 했던 거죠. 내 이야기를 누가 궁금해한다고 책을 써. 책은 똑똑한 사람들이 쓰는 거지 라고 말이죠.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. 제 성격상 사실은 책임감은 무척 강한 편인데 책 쓰기만큼은 정말 용기가 나지 않아서 끝내 전화를 드리지 않았어요. 출판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였겠어요. 하겠다고 답장까지 해놓고 말이죠. 한참 지나서 다시 써보기로 마음먹고 편집장님께 메일을 보냈어요.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하다고 다시 진행해보고 싶다고 말이죠.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는 메일이었죠. 결국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. 제가 100번 잘못한 거죠. 안 할 거면 못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말이죠. 무책임한 행동을 깊이 반성했던 사건이었어요. 생각해보면 오늘 원고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편집장님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. 2년은 맺지 못했지만 아직도 무척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게 잊고 지내다가 25년 8월 중순쯤 다시 책을 써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. 이번에는 제 의지로 말이죠. 설령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다 해도 제가 세상을 떠난 뒤 제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이 남는다면 무척 기쁠 것 같더군요. 그리고 종이책 한 권을 출간한 정식 작가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남겨지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. 그리고 마음 먹으면 또 제가 추진력 하나는 최고잖아요. 그래서 곧바로 가족들에게 선언했어요. 엄마는 이제 책 쓸 거야. 당분간 엄마 방해하지 말아줘. 미안한데 손주들도 엄마 책
다 쓸 때까지 우리 집에 오면 안 돼. 명절만 빼고 알았지? 라고 말이죠. 너무 냉정하다고요? 네, 저 냉정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실천에 옮겨야만 했어요.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원고를 완성할 수 없겠더라고요. 책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. 책 쓰는 방법, 목차 만드는 방법 등의 영상을 보면서 흉내를 내봤어요. 당연히 어렵죠. 중간에는 책 쓰기 전문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아보기로 했어요. 그런데 몇 번 수업을 들어보니까 생각했던 방향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더군요.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제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. 혼자 해보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그만뒀죠. 쓰다가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하루에도 12번씩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렸어요. 포기할까 말까 말이죠. 그리고 2025년 9월쯤 메일이 하나 왔어요. 평소에 잘 알던 국내 대형 온라인 강의 사이트였습니다. 이미 저는 여기에서 유료 강의를 한 10개쯤 들었던 곳이에요. 레진 공예도 배웠고 여기서 아이패드 그림 그리기도 배웠죠. 취미 쪽으로 많이 배웠던 온라인 강의 사이트인데요. 부동산부터 주식까지 강의랑 강의는 여기에 전부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강의하는 유명한 분들은 이 온라인 사이트에 전부 다 있을 정도니까요. 그런데 돈 내고 배우던 소비자인 저에게 생산자가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보자는 제안이 온 겁니다. 저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신분 상승 기회를 얻게 된 거죠. 이번에도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. 정말 기쁘고 감사했죠. 그런데 당장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제 책 한 권을 완성해서 조금이나마 자격을 갖춘 다음에 강의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답장을 드렸죠. 출간하고 나서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셨어요. 이렇게 허락을 받아놓고 60대의 인생 목표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. 구독자도 4,500명밖에 안 되고 저처럼 작은 채널에 이런 제안이 오니까 만들 줄 몰라서 그냥 제 수준에 맞게 만들다 보니 언제나 설명이 긴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채널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.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. 부족한 거 투성인 저한테 출판사와 강의 회사에서 당신의 스토리를 책으로 만들어보자, 당신의 이야기를 강의로 만들어보자 하고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.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우리 가족 경험담이 초보 투자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이죠. 책을 쓰던 도중에 작가 지망생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브런치 작가에도 도전했죠. 그렇게 1년 동안 책 쓰기를 시작해서 26년 5월 말경에 완성한 초고 원고가 약 900페이지 정도가 되다 보니까 뭔가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책을 기획하고 검토해줄 출판기획 에이전시를 찾아갔습니다. 연예인으로 따지면 소속사가 있듯이 작가에게는 출판기획사가 있는 거예요. 저희 도전과 성취가 세상 모든 일에 두려워서 망설이고 계실 여러분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왜 그런지 아시죠? 저는 여러분보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. 제가 해냈다면 저보다 똑똑하고 젊은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.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7월 10일부터 시작한 우리 가족의 미국 4개 ETF 월 적립식 투자 이야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6남매의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